최근 일봉 차트를 보면 XRP는 1.13달러 선에서 매우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작 1.5센트 내외의 좁은 박스권에 갇힌 채 옆으로만 기어가는 중이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죠.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돌아봐도 XRP가 결국 1달러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하거나 지쳐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패닉글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루한 흐름이 계속되는 걸까요? 과거에는 세력들이 폭등을 시작하기 직전에 개미들을 가혹하게 털어낸다는 말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거대 자본이 굳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에 신경을 쓰겠냐며 비웃기도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에서 벌어진 지독한 흐름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역사적인 파라볼릭 폭등 직전의 거대한 개미털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대중들은 지금쯤 가격이 최소 3달러 위로 폭발해 있을 거라 기대했기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차트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불장 신호를 보여줄 때마다 어김없이 글로벌 대형 악재가 터지며 가격을 억누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63,000달러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어다니며 5만 달러 폭락론과 8만 달러 폭등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공포 탐욕 지수가 짙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확신이 없는 개인들이 지쳐서 항복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이 왜 우리에게 기회인지 데이터로 짚어드릴 테니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두고 끝까지 집중해 보시죠. 매크로 상황과 언론이 만드는 가짜 공포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매크로 상황을 보면 이란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스위스 회담장을 전격 퇴장했다는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 증시 선물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암호화폐와 원유 시장 전체가 월요일에 대폭락, 즉 블랙먼데이의 공포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언론들은 월요일의 재앙을 경고했으나 그 어떤 폭락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의 가짜 공포에 속아 자산을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매주 시장을 예측하겠다고 소리치지만 이토록 통제된 환경을 완벽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크립토 시장의 운명을 가를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의원들이 7월 4일 연휴로 2주간의 휴회를 떠나기 전에 프로크립토 의원들과 업계 지지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워싱턴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단독으로 전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와 실무진 간의 협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조항과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등 마지막 남은 핵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디지털 챔버 협회는 상원 의원 및 보좌관들과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며 강력한 입법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크립토 리더들이 직접 의사당으로 날아가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챔버의 최고 경영자인 코디 카보네는 입법 일정이 줄어들수록 클래리티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급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제도권 크립토의 뼈대를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백악관 역시 7월 4일 전까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길 원한다는 소문이 돌 만큼 분위기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리플 소송 종식 이후 찾아올 유틸리티 코인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거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완벽히 마련되고 나면 유틸리티 기반 암호화폐인 XRP의 가치는 제도권 안에서 상당한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지독한 안개가 걷히고 지정학적 평화협정이 타결되면 글로벌 자본은 가장 먼저 크립토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불붙기 시작할 때 진짜 실용성을 가진 유틸리티 코인들과 그 중심에 서 있는 XRP가 파괴적인 상승 랠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니라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되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관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느냐?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룻 네트워크입니다. 룻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레저 인티그레이션,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룻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룻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죠. 더 룻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레이어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이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진정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원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5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기에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이고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여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 법이죠.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며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 코인을 통해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고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과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것이고 제 채널이 커 나가는데 힘을 보태 주십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거기서 구독자 확인 체크를 해주시고 정보를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려서 구독자분인지 간단히 확인한 뒤에 리플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이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지금 리플을 보면 한동안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만 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봅니다. 이건 오른다 내린다로 볼 게 아니라 차트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보셔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가격은 잠잠하지만 정작 큰 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XRP를 1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 지갑수가 역대 최고인 3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바닥이거나 횡보할 때도 큰 손들이 발을 빼기는커녕 더 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XRP 현물 ETF에도 지금까지 1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적어도 단기 차익을 노린 움직임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격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리플의 실전 채택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3대 은행인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국제송금, 외환 정산에 리플을 블록체인으로 도입했고요. 한국에서는 운용자산이 무려 92조 원에 달하는 교보생명이 국채 정산에 XRP 기술을 쓰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은행과 보험사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은행 감독 기관 또한 XRP의 연방은행 인가를 조건부로 내줬으며 전 세계 200개국 1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국제결제망 스위프트까지 XRP를 차세대 실시간 결제 솔루션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금융 시스템이 리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큰 손도 사고 은행도 들어오고 호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가격은 대체 왜 제자리냐 하실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의문이고요.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시장 위쪽에서는 팔겠다고 줄 서 있는 매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과거 미 대선 직후였죠. 비싸게 샀던 사람들이 본전만 오면 팔고 나가겠다라며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죠. 그런데 지금 큰 손들은요. 이 매물을 묵묵히 받아내며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는 힘과 파는 힘이 딱 맞물리니까 가격이 위로 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손이 물량을 빨아들이는데 가격은 옆으로만 기는 구간을 우리는 매집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가격이 제자리인 것은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위에 쌓여 있었던 대기 매물들을 큰 손들이 묵묵히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물량이 다 소화되는 순간이 진짜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차트가 조용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진짜 그림은 바로 차트 밖에서 그려지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할 때 리플 하나만 사두면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은요. 절대 한 종목에만 자금을 몰아넣지 않습니다. 앞서 큰 손들이 리플을 묵묵히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리플로 들어온 자금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리플과 직접 연결된 생태계 종목들로 흘러들어가고 이때 덩치가 작은 후속 종목일수록 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이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코리움 같은 경우는요. 리플 레저와 직접 연결된 기업용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요. 쉽게 말해서 XRP의 빠른 송금 기술에다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합쳐놓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움의 핵심은요. XRP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2024년 3월 리플 레저와 코리움 간의 양방향 브릿지가 출시되면서 두 블록체인이 직접 연결되었었는데요. 이 브릿지가 열린 지 단 38시간 만에 코리움 네트워크의 XRP 보유자가 무려 2287% 폭증했습니다. 게다가 코리움은 전 세계 은행이 쓰는 국제금융표준 ISO 2002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연관성 덕분에 코리움은 XRP가 오를 때 그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에 리플의 가격이 2배 뛰는 동안 코리움은 단 며칠 만에 542%의 급등을 보였고요. 지난 2월 XRP가 11.8% 오를 때 코리움은 21.4% 상승, 한마디로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에도 코리움은요, 계속해서 큰 폭의 급등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의 소액 투자로 머지않아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리플이라는 대장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플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승폭은 더 큰 연관 종목을 함께 담아두는 전략이 필요하죠. 위험은 나누고 수익 기회는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런 후속 종목들은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인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조용한 이 시기에는 아직 가격이 싸게 깔려 있습니다. XRP가 먼저 치고 나간 뒤에 따라 들어가면 그땐 이미 후속 종목 가격도 올라가 있죠. 진짜 기회는요, 모두가 잠잠하다고 여기는 지금 미리 찾아서 자리를 잡아두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움처럼 리플과 함께 폭등의 수혜 종목들을 선점해서 압도적인 수익을 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단 1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5억 원의 자산을 일궈낸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월가 비밀 노트를 여러분들 앞에 펼쳐보이겠습니다. 이 매뉴얼은요, 연수익 30억 원을 기록하는 미국의 현직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의 헤지펀드 핵심 이사진들만이 공유하는 극비 문서인데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 자산운용사의 공개 보고서, 심지어 글로벌 금융 세미나에서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최상위 계층의 정보입니다. 이 짧은 영상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이미 S&P 500 지수를 40배 이상 압도하면서 전통 자산과는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죠. 2022년에는 57만 원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2024년에는 소액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알트코인 순 단 한 종목으로만 무려 97억 7,140만 원, 수익률 1,043%를 기록한 슈퍼개미가 등장해 화제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작년 2025년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그 해에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신규 프로젝트였던 빌드온으로서 무려 4,113%라는 폭등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단기간의 소액만으로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이러한 중소형 알트코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인 시장에서의 핵심 수익률은 섹터를 제대로 짚은 중소형 종목들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섹터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란 말인데, 현재 코인 투자는요, 이렇게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대형 기관들의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자,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한마디로 대형 기관들의 돈이 곧 가격인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된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 28개월 만에 ETF가 굴리고 있는 자산만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중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하나가 굴리는 자산만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걸로 유명한 스트래티지는요, 올해 4월 보유한 비트코인이 81만 개를 넘기면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 스트래티지,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쥐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합치게 되면 시중에 풀린 전체 물량의 10%가 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흔드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소소한 투자금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기관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플 이야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지금 리플을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큰손들도 결국 이 기관이 가격을 만드는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섹터,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6년 전 세계 대형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테마,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영어로는 토크나이제이션, 줄여서 RWA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RW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요, 여기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억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100만 개의 디지털 증서, 즉 토큰으로 잘게 쪼갠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00원만 있어도 이 아파트의 100만 분의 1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비싼 국채, 주식, 금처럼 덩치 크고 비싼 자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서 코인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은행 영업시간, 주식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산에서 나오는 월세나 이자를 사람 손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월세나 이자 수익은 내가 가진 토큰 수만큼 알아서 내 지갑에 자동으로 꽂힙니다. 셋째, 복잡한 중개인이나 서류 결제 과정이 사라지니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들죠. 간단히 말해서 비싼 자산들을 잘게 쪼개서 소액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자동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 기관들이 여기에 달려들고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요. 돈이 흐르는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에 멈춰 있고요.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5%일 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2에서 3%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어디 더 이자를 주는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죠. 지금 기관들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갈 곳을 찾는 대기 자금들은 역대급으로 쌓여 있고요. 달러에 연동된 가상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물량만 해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은행 예금보다는 좀 더 주면서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토큰화된 국채 상품인 겁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만든 토큰화 국채 펀드는요, 연 5.2%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안전성은 미국 국채 수준으로 높습니다. 예금보다 높으면서 안전하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록은요, 2024년 3월에 비들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내놨는데요. 달러와 미국 국채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코인의 형태로 담아둔 상품입니다. 이 펀드가 지금 굴리는 자산이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말로만 큰 게 아니고요. 비들 토큰화 상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누적으로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는 이자를 언젠간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현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블랙록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자산만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프랭클린 템플턴은요, 단돈 20달러부터 수수료 제로에 가까운 토큰화 펀드에 들어갈 수 있게 상품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이 현재 얼마나 클까요? 전 세계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 규모가 2026년 5월 기준 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에는 15억 달러였습니다. 3년 만에 20배가 커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전 세계 채권, 부동산 같은 진짜 자산을 다 합치면 수백조 달러인데 그중 지금 블록체인에 올라온 것은 1%도 안 됩니다. 이 1%만 더 옮겨와도 시장은 지금보다 몇백 배나 커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로 지금 돈 번 사람이 있긴 하냐?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 파이낸스라는 기업에서 출시한 온도 코인인데요. 온도 코인은요, 미 국채 상품을 토큰화하는 상품을 내놓자마자 2024년 초 상장 직후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출시 흐름을 타고 5개월 만에 약 3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결국엔 기관이라는 거인이 다음에 어느 종목에 발을 들이냐, 이것을 미리 읽어내는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현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핵심 인사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블랙록 비들 펀드와 밀접하게 연결된 코인과 테마, 이것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들의 연결고리만 면밀히 추적한다면 향후 급등할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6개월 동안 심층 분석 끝에 찾아낸 극비 종목입니다. 온도 코인이나 리플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블랙록의 토큰화 프로젝트이며 그들이 만든 비들 펀드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의 실물 자산 토큰화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욱 놀라운 점은요, 블랙록 내부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 기획서에서조차 프로젝트 X라는 암호명으로 철저히 숨겨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영순위 종목이라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미 블랙록을 필두로 12개의 헤지펀드
펀드와 4개의 글로벌 금융사가 콜드월렛 담보 계약을 체결해서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단돈 0.2달러, 하나로 약 300원대에서 아직 대중의 관심이 닿지 않은 철저한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현지의 전문 분석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가진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그 보여줄 퍼포먼스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거 초기 솔라나 코인이 바닥에서 수만 배의 기하급수적인 랠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재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코인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여러분께 정보를 감추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 유튜브 분석 내용을 그대로 빼돌려서 돈을 받고 팔아먹는 악질 업체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질 업자들을 걸러내고 진심으로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방어 조치인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모바일 화면 조회수 우측에 있는 더보기를 펼치시면요, 이 혜택 받기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짧은 설문지에 답변만 남겨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제가 직접 최대한 빠르게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 동일한 파란색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 후 폼을 완성해주시면 신속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한 번에 큰돈 넣지 마시고요.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값인 단돈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만 테스트로 시작해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일단 블랙록의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사전 판매 물량 300만 개는 순식간에 동인할 것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자리를 선점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1원의 금전도 요구하지 않는 100% 무료 나눔 정보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이고요.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제가 아니니까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선봉에서 지휘봉을 잡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박살내면서 미 정부가 막대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쏟아내는 역대급 금맥 폭발의 시기입니다. 이 거대한 세 가지 모멘텀이 정확히 겹치는 유일한 좌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RWA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 단 하나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불장 당시에서도 단돈 몇십만 원이 수백 배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 폭발적인 랠리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의 문을 닫고 출발해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계좌에 꼭 담아주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최고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